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잠깐만 멈춰 서서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년엔 정말 달라질까? 왜 통장에는 항상 돈이 남지 않을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자정을 넘기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풍수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을 가장 중요한 경계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의 기운이 완전히 닫히고 2026년의 새로운 기운이 열리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2026년 재물운을 끌어오고 싶으시다면 오늘 마지막 날과 내일 첫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 이 두 끼가 여러분의 한 해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고 머무르는 길이 열릴 수도, 아니면 쉽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2026년 돈이 나를 찾는 해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2026년 재물운이 여러분께 흘러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예 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남는 게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머물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 환경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주방이 깨끗한지, 음식이 따뜻한지, 한 끼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깨끗한 주방은 재물운이 흐르는 도로와 같습니다. 반대로 어질러진 주방은 돈이 지나가지 못하고 막히는 막다른 골목이죠. 작년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뜻한 식사를 시작했더니 1월부터 카드값이 평소보다 20만 원이나 줄었어요. 수입은 똑같은데 말이죠. 주방 정리 하나로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정리했더니 그달부터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 계속되니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 머물지 못하는 집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새해에 단 한 끼가 통장 속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한 끼라도 소홀히 한다면 2026년 재물운도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풍수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음식은 기운을 몸 안으로 들이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운의 훈련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 1000번의 선택이 쌓여서 여러분의 재물운을 만듭니다. 특히 새해 첫 음식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해 음식은 한 해 재물운의 방향을 미리 정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충 먹거나 차가운 음식만 먹는 습관은 돈이 머물지 못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차가운 음식은 기운을 식히고 재물운도 함께 얼어붙게 만듭니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음식을 먹는 습관은 돈이 들어오고 머무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따뜻한 음식은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재물운도 함께 데워집니다. 새해의 식습관 하나가 2026년 재물운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새해에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두입니다. 만두는 들어오는 돈을 끌어오고 지키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 약밥입니다. 약밥은 들어온 돈을 단단히 붙잡아 재물운을 쌓는 상징입니다. 이 두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재물운을 다루는 행위의 도구입니다. 만두와 약밥 한 접시. 그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두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둥근 모양. 무엇을 닮았습니까? 금은보화를 닮았습니다. 옛날 은자와 금괴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속이 꽉 찬 구조.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을 담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만두 한 입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돈복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중국 청나라 궁중에서는 설날이 되면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만두 속에 진짜 은전 하나를 넣어 부의 기원을 빌었죠. 만두를 먹다가 은전이 나오면 그해 큰 재물운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상류층은 만두 속에 금가루를 조금 넣었고 일반 백성들은 밤이나 대추를 넣어 복을 빌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옛 어른들은 만두를 빚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꽉 차야 복도 꽉 찬다고요. 이제 재물운을 부르는 만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넣으세요. 돼지는 예로부터 풍요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둥그란 모습은 풍요로움을, 기름진 살코기는 재물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고기도 좋습니다. 소고기는 묵직하고 단단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소는 예로부터 농사의 기본이었고 재산의 척도였습니다. 부추를 넣으세요. 부추는 몸과 마음의 기운을 깨워 재물운도 활성화시킵니다. 선명한 초록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고 강한 향은 나쁜 기운을 쫓아냅니다. 양배추의 둥근 잎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은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근을 넣으세요. 당근의 주황빛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밝고 따뜻한 주황색은 긍정적 기운을 불러오고 재물운도 함께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특별히 밤을 다져서 조금 넣으세요. 밤은 단단함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단단한 껍질은 재물을 보호하는 의미이고 속의 노란 알맹이는 금을 상징합니다. 견과류도 넣으세요. 호두, 자, 땅콩 등은 재물이 쪼개지지 않고 단단히 모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두피는 중간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 복이 작아지고 너무 크면 욕심이 과해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두를 빚을 때 속을 넣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한 입 먹으면 내 통장이 꽉 차길. 둥글게 빚으면서 속에 재물이 꽉 차도록 상상하세요. 금괴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쌓이는 모습.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빚으세요. 급하게 빚으면 복도 급하게 나갑니다.
만두피의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 봉하세요. 이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잠그는 의미입니다. 만두를 찔 때도 놓치지 마세요. 찜통에 만두를 올릴 때 간격을 띄워 놓으세요. 너무 붙어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만두가 김을 뿜으며 올라오는 동안 내 통장에도 돈이 서서히 쌓이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고소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 냄새가 바로 재물운의 향입니다. 뜨겁게 쪄서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차가우면 재물운도 식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따뜻한 만두를 앞에 놓고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요. 씹으면서 마음속으로 외치세요. 내 통장도 이 만두처럼 꽉 차기를. 한 입 먹을 때마다 통장에 돈이 차오르는 그림을 상상하세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을요. 만두를 베어 물 때 속에서 육즙이 나옵니다. 그 육즙이 재물의 흐름입니다. 입 안 가득 퍼지는 맛을 느끼며 이 맛처럼 재물도 내 삶 가득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한 접시를 준비했다면 온전히 다 드시세요. 남기지 마세요. 음식을 남기는 건 복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두는 몇 개를 먹어야 할까요? 10개를 권장합니다. 10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재물운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배가 부르시면 5개도 괜찮습니다. 5는 오행을 상징하고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두를 만들면서 속에 밤과 콩을 넣었어요. 정성스럽게 한 입씩 먹었죠. 놀랍게도 1월 카드 사용액이 평소보다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분은 만두 10개를 먹고 주방을 정리했더니 그달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약밥 차례입니다. 약밥의 핵심은 찰기입니다. 찰진 밥에 단단한 재료가 더해지면 재물을 오래 붙잡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은 약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찰기가 있어야 복이 달라붙는다고요. 조선 시대에는 약밥을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같은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 때만 만들었죠. 재료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귀한 재료로 만든 약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약밥에 금가루를 조금 넣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을 먹어 재물운을 몸 안으로 직접 들이는 의식이었죠. 찰쌀은 흩어지지 않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찰기가 있어야 돈도 달라붙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뭉쳐있는 모습이 바로 재물이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대추는 풍요와 장수를 상징합니다. 붉은 색깔은 긍정적 기운을 불러오고 단맛은 삶이 달콤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꿀은 달콤하게 들어오는 돈을 의미합니다. 끈적끈적한 질감은 돈이 끈끈하게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재물을 붙잡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단단한 껍질은 외부로부터 재물을 보호하고 노란 속은 금을 상징합니다. 잣은 고급스러운 재물을 의미합니다. 잣은 예로부터 귀한 재료였고 잣이 들어간 음식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약밥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달고 단단한 재료가 든 약밥을 선택하세요. 꿀, 밤, 대추, 잣이 들어간 전통 약밥이 가장 좋습니다. 한 끼 식사로 완전히 드세요.
간식처럼 조금씩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끼로 드시는 겁니다. 한 입씩 씹으며 돈이 단단히 붙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약밥을 씹을 때 느껴지는 찰기를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이빨에 달라붙는 그 느낌이 바로 재물이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이 약밥의 찰기처럼 내 재물도 단단히 붙어 있기를. 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밤을 씹을 때는 단단함을 느끼세요. 이 밤처럼 내 재물도 단단하게. 대추를 씹을 때는 달콤함을 느끼세요. 이 대추처럼 내 삶도 달콤하게. 만두를 만들고 먹는 그 순간, 약밥을 씹는 그 순간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돈복 의식이 됩니다.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밥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카드값이 줄고 통장 잔고가 늘었어요. 숫자로 증명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분은 약밥을 먹을 때마다 찰기처럼 돈도 붙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환급금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죠.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재물운을 완전히 망칩니다. 바쁘니까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급하게 먹는 습관은 돈에게도 급하게 나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음식을 대충 대할 때 돈도 여러분을 대충 대합니다. 서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TV를 보며 먹는 것도 피하세요. 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김밥, 차가운 샌드위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 차가운 음식은 기운을 식히고 재물운도 시킵니다. 특히 새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새해에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한 해 내내 재물운이 얼어붙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 우유, 차가운 과일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재물운이 얼어붙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버려야지.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건 복을 버리는 겁니다. 한 숟갈이라도 남기면 그만큼 재물운도 버려집니다. 배가 불러도 천천히라도 다 먹어야 합니다. 주방에서 가족과 싸우는 것도 재물운을 망칩니다. 주방은 복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식사 중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이것밖에 없어? 이거 맛없어. 이런 말들은 재물운을 쫓아냅니다. 풍수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돈은 존중받는 곳에만 머문다. 음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주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의 복의 출입구입니다. 정리된 주방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지 않습니다. 재물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흐름,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만두는 들어올 돈을 준비하는 것이고, 약밥은 들어온 돈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방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싱크대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설거지는 식사 후 바로 하세요. 30분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싱크대 배수구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배수구를 청소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저녁에 바로 버리세요. 하루 이상 절대 두지 마세요. 썩은 음식 냄새는 재물운을 썩게 만듭니다. 주방 바닥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저녁 바닥을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리 도구도 정리하세요. 정리되어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막히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정리하세요.
냉장고는 집안의 재물 창고입니다. 냉장고가 엉망이면 통장도 엉망입니다. 주방에 작은 초록색 식물 하나 놓으세요. 금전수가 가장 좋습니다. 이름부터 금전이 들어가니까요. 아이비도 좋습니다. 아이비는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안정시킵니다. 라벤더도 추천합니다. 라벤더의 향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재물운도 안정시킵니다. 조명을 바꿔보세요. 차가운 흰색 조명보다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향을 피우세요. 백단향, 침향, 라벤더 향이 좋습니다. 환기는 자주 하되 주방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주방문을 열어두면 복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머무르는 에너지, 존입니다. 2026년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새해부터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만두 한 접시, 약밥 한 접시, 주방 환경 간단 정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2026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거창한 풍수 인테리어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풍수 용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오늘 한 끼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만두는 들어올 돈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둥근 모양 꽉 찬 속. 따뜻한 온도가 재물을 끌어옵니다. 약밥은 들어온 돈을 단단히 붙잡는 의식입니다. 찰기 단맛, 단단함이 재물을 붙잡습니다. 주방 환경은 돈이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청결 정리, 따뜻한 분위기가 재물을 머물게 합니다. 새해의 작은 습관이 2026년 재물운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먹는 만두 한 개가 내년 통장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2025년 마지막 저녁 식사가 2026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만두를 만들거나 사세요. 약밥을 만들거나 사세요.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오늘 밤 12시가 넘어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첫 식사로 다시 한번 만두와 약밥을 드세요.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시작, 이 두 번의 식사가 여러분의 2026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2026년 통장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2026년 돈이 나를 찾는 해 꼭 남겨주세요. 오늘 저녁 만두 몇 개 먹었는지, 약밥 먹었는지, 주방 정리는 했는지 함께 기록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2026년 내내 재물운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돈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돈이 나를 찾는 해.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